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신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그런 말들이 스스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오늘은 조금은 가볍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으로부터 나를 찾고 가벼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방송국 육수TV 조아입니다. 학부모 방송국 학부모당 TV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들의 자기개발과 지원을 돕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해방촌에 함께해 주신 푸카치카님, 헐크미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푸카치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꼭 해야 할 50가지를 꼭 하고 싶은 60 많은 푸카치카입니다. 네, 헐크미녀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할쿠미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특히 푸카치카님의 소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방촌에서 일부를 들을 수 있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실과 날실로 엮여서 옷감을 짜듯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엮여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냅니다. 부서지기도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며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지는 지혜를 배우기 바라지만 옷을 보호막처럼 두르고 유사한 상황에 비합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이 인식한 그 순간의 길이 시작이고 그 길을 해방클럽을 통해 갇혀있던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떠나게 해주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해방클럽의 규칙에는 행복한 척하지 않기, 불행한 척하지 않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 인데요. 세 가지 규칙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헐크미녀님. 전 두 가지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불행한 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척 연기도 어렵고 불행한 척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어떤 해방촌 규칙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가장 먼저 그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거든요. 결국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다들 속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한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돌아보니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곳의 육수TV 해방촌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대로의 진실된 자신을 보여주실 헐크미녀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푸카치카님. 네, 해방촌 규칙 3가지 잘 들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정 원하는 규칙이긴 한데 특히 행복한 척 하지 않기에 공감 100%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3번째 규칙이 마음이 더 가는데요. 과연 나는 정직한가? 라는 생각에 지금은 정직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직에 대한 노력이라 두 분의 해방촌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일회로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해방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그 작업의 메인인 해방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해방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척하느라 힘들었던 청소년 시절에 러브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릴 적 짝사랑하던 남자아이에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그 행복한 척 주변을 맴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 보이며 돌아서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4년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방송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인생에서 저에게 큰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시절이었거든요.
IMF까지 나이가 들어가네. IMF까지 겹친 삶의 혹한기에 제 인생에 스스로 행복해지자라고 결심한 시기랄까요?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삶의 변곡점. 네, 그럼요, 있습니다. 있죠. 네. 진짜 행복이 뭘까?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때 스스로에 대한 분석과 고민으로 다이어리 한 10권은 쓴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늘 임원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작은 정치 인생인데 그게 책임감으로 왔고 그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저의 솔직한 모습을 언제부턴가 보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오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탓에 군중 속의 외로운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코웃음을 치겠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들은 학창 시절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사셨을까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남녀공학에 가게 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제 동네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친구가 없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릴 적 저는 늘 상대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가족이기도 하고 어떤 이런 작은 정치 속의 삶을 살며 관심받고 살다 보니까 평판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상대 표정이나 말투에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불현듯 그 키다리 아저씨란 책이 떠오르는데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키다리 아저씨에서 그 고아 제루샤라는 주인공이 부잣집 딸같이 사랑받는 아이의 이름 주디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루샤가 이렇게 말하죠. 왜요? 저도 그런 이름으로 살면 안 되나요? 와, 이런 주디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아님? 그런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제루샤를 부르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제루샤를 찾으면 될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루샤라는 진정성. 저는 우선 어릴 적 저라면 고민이 좀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한다면 고아로서의 삶의 고통이 널 힘들게 했으니 이름이라도 행복한 척 해도 돼. 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현실을 좀 인정하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상상 속으로 도피하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야 될지. 근데 지금 현재 저의 달라진 모습으로 만약에 대답을 해준다면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라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 해방촌 규칙 3번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너무 중요하단다. 주디가 아닌 제루샤로 핸디캡이 아닌 어떤 가능성으로 자기의 상황을 풀어가면 없던 자신감도 생길 수밖에 없어. 같이 행복하자, 제루샤. 라고요. 푸카치카님, 진짜 행복하자라는 결심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데 마음은 먹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정말 행복한 적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전 중학교 때 조금씩 그림을 그리다가 딱 20살에 그래 행복해지자라는 어떤 결심을 했었어요. 내 삶을 스스로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제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주변이 아닌 제 선택과 마음에 집중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게 수많은 불안과 안타까운 시선으로부터 제 자신을 좀 지켜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척이 아닌 진짜 행복해지자는 생각이요. 행복도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멋지네요. 육스TV 방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내네요. 네. 헐크미녀님의 행복한 그리고 솔직한 해방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과거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이 일부는 추억으로 자리 잡아 있기도 하고 일부는 그저 기억으로 머물러 있기도 한데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푸카치카님의 해방촌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득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름은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란 책인데요. 책 좀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좋고 나쁨 등을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오고 가는 대화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이면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그 현상 그대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어요. 이 책의 주인공도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른이 생각났는데 어릴 적 멘토예요. 미국으로 가는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그곳에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로 저에게 힘을 주셨죠.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네 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곳에서 느꼈던 것만은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서도 불현듯 되새겨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체험해 보시게 된 그 상황을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궁금하시죠? 특별히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난 건 아니었고 대화할 때나 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거나 그럴 때 아니면 왜 나에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네끼리만 얘기하지? 뭐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때는 더욱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 리필을 안 해주면 우리에게 아이시안이라서 그런가 봐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웃기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마음의 상처. 네. 다시 물어주시니, 네,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웃끼리 서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본 상태라서 그 동네 친구들은 서로를 가만두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말을 걸고 또 나도 그런 친구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해방클럽 규칙들을 접했을 때 서로에게 끈질기게 밖의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타인의 시각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저에게 해방클럽은 잠시 생각하며 서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나의 삶이 어떤 소소한 일의 보람이나 기쁜 소식을 접할 때면 최대한 기뻐하고 누리자라고요. 네, 우리 작은 것부터 같이 기쁨을 누려보도록 맞습니다. 해요.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100세 노인이 그 알란 칼손이라는 사람인데 단순해요. 무시무시한 갱단이 누구시오라고 하는데 나는 알란이요라고 이렇게 대범하게 말하거든요. 그 떳떳함과 또 이것저것 재지 않는 단순함, 어찌 보면 좀 무모하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 나의 삶에도 단순하게 살면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소중한 만남을 또 통해서 이런 기회를 또 얻게 됐고요.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아닌 저 개인의 올해의 시간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요. 푸카치카님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가 뭔가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푸카치카님 주변에 참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푸카치카님이 그러하기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두 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인생에서도 삶의 태도, 의미 이런 게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하면서 삶 속에서 내려놓았던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상 속에서 마음에 내려놓음을 생각할 때 이 상황들을 그리고 말들을 상기하곤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약간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행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다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잠깐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어느 순간 책임감이라는 형태로 변화가 돼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뭐 책임감 하면 조아님인데. 대표적인 인물. 마음에 내려놓음을 생각할 때인가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푸카치카님처럼 저의 슈퍼바이저였던 분이 말씀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저한테 뭔가 슈퍼비전을 주시는 상황은 아니었고 뭔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살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이제 맥이 풀리더라고요. 약간 좀 뜬금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의미를 부여하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삶이 당신께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신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의미부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그랬었다는 걸 그것이 다른 형태로 관계에서도 한 번 더 바꿔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짊어지고 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삶이 조금은 다른 의미를 찾아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 순간 조아님 때문에 하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데요. 조아님처럼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 스스로 저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헐크미녀님 어떠세요? 저는 자기 자신이 뭘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내려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이 의무였는지, 무엇이 짐덩어리였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후에 툴툴 털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의무나 짐덩어리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저를 둘러싼 환경에서의 시점으로서의 전환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네, 그럼 시간상 밤새워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해방촌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라는 다양한 모습이 연약하고 약한 내면을 두껍게 에워싸 형태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내면이 정말 연약할까? 오히려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 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외유내강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해방촌 이야기를 끝내며 각자의 해방촌 규칙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찾은 해방촌 규칙은 나의 관점으로 타인의 행복을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배려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네. 헐크미녀님? 저는 해방촌 규칙이 행복은 내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추구하고 뭘 좋아하고 무엇에 화났고 무엇에 흔들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늘 기록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그 씨앗이 사회에 나가서 주체적인 에너지로 발현되더라고요. 행복은 스스로 알아가면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육수TV 선생님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찾은 해방촌 규칙은 내려놓기입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의식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짊어지고 있는 걸 인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놓는 것이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해방촌에 대해 각자 생각부터 자신의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것들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시게 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 문득 자신의 삶이 어떤 한 부분을 꺼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바람을 가지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깨어있는 나로 리더로 성장하는 육수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